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개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에너지 환산 기준 약 94억 톤이며 이 중 61%가 석유 연료다. 하지만 전 세계 자동차의 90%가 원료로 하고 있는 석유 자원은 한정돼 있어 향후 40여 년 후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소극적인 규제를 해온 이유가 최근 들어 매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와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위스퍼 재단이 새로운 방식의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 공급하고 있다. Partners are three government agencies, the Ministry of Transport, the biggest one, then the province of Gelderland and the city of Apeldoorn, then an electricity company called Eneco, then one of the world's largest companies in public transport, Veolia, and of course e-traction itself. The e-traction technology was basically developed by Mr. Heinen and his crew, but we also have got input from very important other people, amongst others our friends in Korea. 전기 직구동 시스템이란 후륜 부위에 장착된 전기 모터가 직접 바퀴를 굴리는 원리다. 때문에 별도의 동력 전달 장치가 필요 없어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기 차량은 엔진 차량이 갖고 있는 변속기와 차동기와 같은 기계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엔진 대신에 전기 모터를 장착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같이 주정차가 작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이러한 기계 장치에서 많은 동력이 소비돼 효율이 높지 못하다. 그러나 전기 직구동 방식의 버스는 이러한 기계 장치를 배제하고 모터가 직접 타이어를 구동시켜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은 전기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인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장착, 배터리에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이슈의 김지연입니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사람과 이슈라는 이 프로그램은 양평군의 이슈가 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첫 손님으로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 에코넥스의 소치재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소치재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특별하게 이야기할 내세울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연구하고 모든 부분도 새로운 것들을 보면은 호기심에 발동하는, 또 항상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라는 게 항상 수식어로 따라다니고요. 또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게 되고 항상 그런 게 제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될까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여러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특이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역시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언제나 이런 아이디어가 톡톡 튀어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네덜란드와 함께 MOU 협약 체결하셨다고 해서 네, 제가 그때 함께 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좀 더 나은 쪽.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 아시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나가자.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또 한국에서는 자동차 기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사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네덜란드 나라는 자동차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조립 공장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도 조립공 다들 부품 갖다가 조립해서 승용차가 됐든 모든 부분도 조립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나라가 바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강화된 상태로 해서 좀 더 협의해 나가면서 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데 서로 협의하자 그런 내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나니까 이제 뭐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더군다나 일개 조그마한 기업들 또 우리 또 기자님도 어서 보셨습니다마는 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뭐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분들 또 오셔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서서히 국내 기업이라든가 또 국내 업체들 또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에 관심이 없었던 또 이거는 기술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사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거를 참 좀 이거 좀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앞에서는 고개 끄덕거리고 뒤에 가서는 야, 저 기술은 사기다. 고도의 포장을 한 사기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아무튼 이번 MOU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문의도 오고 또 기업들에서도 문의가 오고. Technology is a way of reducing energy consumption of a bus and so reducing of CO2 emissions. The bus can use any energy producing element that you can find. So it can use LPG, it can use fuel cell, it can use diesel engine, whatever the customer prefers. We use at this moment lithium-ion batteries of type Safion because these are safe batteries to use at this moment. Well, that's actually a little bit the secret, but I can tell you that we invest the last 13 years a digit with 7 zeros in behind. 여기서 괄목할 만한 점은 전기 직구동 버스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제어와 모터 제어 시스템을 비롯해서 차량의 안전까지 제어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이 한국과의 공조하에 개발됐다는 사실입니다. The role of the Korean partners for us is very big. So the Koreans are very important for us for fast expanding this type of technology. 이트랙션 하이넨 대표하고는 13년 전에 만났고요. 또 이트랙션 쪽에 그 하이넨 대표는 세계적인 모터 기술자입니다. 그분의 그 생각과 또 저희 생각 사실 이제 많은 설득을 했었고요. 또 이 기술을 동참하게 된 부분들 많은 또 외국 기술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설득하게 되고 이 기술을 하는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트랙션의 하이넨 대표한테도 자 당신의 기술을 대고 당신의 돈도 대고 또 우리 기술을 대고 우리도 돈을 대겠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 기술을 지구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의 닥쳐올 지구 환경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일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재앙을 막을 수 있는다면 얼만큼 좋겠느냐. 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게 됐고, 흔쾌히 또 응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이넨 대표나 각국에 있는 그 기술자들하고 협의해서 했고요. 또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처음에 이거를 갖다 설득시키는 것도 힘들었었고 또 개발하는 어떤 포인트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아무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이넨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이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저희하고 그 기술자 외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호랩이는 과부고 호랩이 심정은 가부가는 그런 상태로 기술자는 기술자가 굉장히 뭐 많이 알아주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하이넨하고는 13년 전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많은 부분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대표님은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고 이렇게 협약도 체결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이 대개들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조그만 계기에서 시작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조그만 관심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그 기술이 발전되고 항상 향상되는 그런 상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차를 갖다가 왜 엔진만 가지고 꼭 구동을 시켜야 되느냐? 바퀴에다가 직접 그 상태를 모터를 부착해가지고 굴리면은 그 상태가 더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모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자, 모터의 기존 개념은 뭡니까? 가운데 축에 그 겉에는 고정이고 가운데에서 그 회전자가 돌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들을 좀 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서 겉이 돌게 하면은 바퀴에다 장착하면 바로 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이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이걸 하게 된 부분들은 사실 타이어도 맞는 것도 없고 또 이 기술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또 이 부분은 전류가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 소비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이어가 없어가지고 우리 기자님 혹시 이렇게 농촌에서 보면 트랙터 아시죠? 네네. 예, 트랙터 바퀴를 깎아서 초창기에 트랙터 네. 그 바퀴를 깎아서 거기에 맞춰서 실험도 했고요. 또 국내 업체라든가 뭐 세계적인 타이어 업체를 찾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견본을 좀 제작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허황된 이야기다. 응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미슈린이라고 하는 그런 혹시 기자님 아세요? 미슈린 타이어라고 네네, 하는 데서요. 네, 그 회사에서 흔쾌히 응해줘서 또 그 부분을 제작하게 됐고 지금은 참 사업가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참 뭔가 좀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 우리 제품 설명을 듣고 향후 이게 굉장히 상당히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하고 판단을 해서 그럼 흔쾌히 그렇게 해줘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미슈린 쪽에서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유럽 쪽의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금은 그러한 타이어를 많이 씁니다. 꼭 우리 모터를 장착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터를 그런 바퀴를 많이 씁니다. 그 타이어를 많이 쓰니까 연비도 절감되고 안전성도 높고 그래서 요즘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오르니까 저희들한테도 역으로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자동차에 지금 생산하는 국내 굴재 업체들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하는 1차 벤더들하고의 이야기를 많이 진척이 돼 있고요. 또 그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아마 이트랙션 쪽에서 내한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 갔을 때도 업체를 만나 상당히 호응을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나진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진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부지 확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생산 라인 확보 또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을 계획대로의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쪽에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대기업들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아마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 대표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양평군에도 부지를 확보하실 예정이라고. 그거는 저희 힘으로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부지만 확보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군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왜 양평 쪽으로 하려고 한 거냐면 양평 쪽을 제가 가서 양평 쪽을 살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종말에 대한 하수 종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뭐 얽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제재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정확하게 좀 구축이 안 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모든 부분들은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상태가 과연 오염물 배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부분들은 안 된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먼저 내리고 먼저 안 된다는 걸 먼저 전제에 깔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긍정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봐준다면 좀 더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양평 쪽에다가 함으로써 양평 군민의 소득 증대가 될 수가 있고 또 모든 부분들이 질의 향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양평 쪽에 연구소를 설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 양평군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좀 네덜란드랑 협약 체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하고 그런 유럽의 기업하고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네. 제가 놀란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만약에 우리 기자님이 정부 관계자라고 하시고요. 네. 제가 이러이러한 걸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시간 설명하고 얼마가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계산해 보니까 8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네덜란드 이트렉션 회사에 8억이라는 돈이 꽂혔습니다. 송금이 돼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예. 그걸 지원해줘요. 네. 네. 거기는 얼만큼 잘 돼 있냐면요. 미래 가치를 따집니다. 현재의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미래에 과연 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미래의 기술이 얼마나 클 거냐 이거를 검토를 딱 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합니다. 자, 그 나라에서는 잘 되면 갚을 거고 잘 안 되면 갚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래도 자, 가서 보면 뭡니까? 담보 있느냐? 매출이 얼마냐? 기술 개발한 건 얼마냐? 그 다음에 특허는 있느냐? 자, 직원은 몇 명이냐? 사무실은 몇 평 정도 되느냐?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라. 이런 부분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정말 벤처를 키워낼 수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2000년도 쪽에 벤처기업 붐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했을 때의 지금까지의 IT 산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발전하게 된 밑거름이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벤처 신화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 씨앗은 그대로 지금 현재 트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정부나 또 기업이나 또 여러 가지 투자에 망설이고 계신 여러 분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과감한 상태. 과연 이 부분들이 포장만 돼 있지 않는 상태. 단 주의하실 건 뭐냐면 파일럿 상태. 그러니까 간이 제품만 만들었을 때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나는 권해드립니다. 그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정부 관계자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성 있게 그 부분들이 돼 있을 때 정부는 과감하게 이 상태를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의 굉장히 발전하는 상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럽의 기업 환경과 그 우리나라를 지원해주는 그런 환경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빨리 이렇게 벤처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개발하신 차 이렇게 많은데요. 예, 경쟁사가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저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상대는 없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 인일 모터, 그냥 간이형 인일 모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다들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형 모터에 대한 그 대형 차량이라든가 심지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에서부터
현재까지 개발해놓은 저희 상태는 50톤까지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50톤 무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경쟁 상대자가 없습니다. 제가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그 자연에 관련된 그 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를 또 만들게 되셨는가 싶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미래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환경의 미래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환경적인 상태에서 지금 손대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이 후세들 또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될 그러한 엄청난 재앙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숫자적으로 표현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보시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산에 가서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옹달샘에 가서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지금은 뭡니까? 편말 붙어 있습니다. 대장균이 몇 마리가 나왔으니 먹지 마셔. 음용 불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놓은, 우리가 또 잘못해놓은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하수 오염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또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토양 오염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외래종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또 농약 많이 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약 많이 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우리가 또 먹어야 되죠? 그런 악순환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땅을 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휴작 기간을 가지고 그거 다시 그 땅이 힘을 받아서 다시 농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야 되겠고, 지하수 이런 부분들 오염에 심각한 지하수공을 뚫었을 때는 다시 안 나오면 완벽하게 다시 메워놓은 상태, 그런 상태로 가서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으면 몇 년 안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한테 화답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현실로 지금 다가오게 되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이라든가 또 지금 요즘 보십시오.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겨울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바로 또 이제 여름으로 가버려 봄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그러한 부분도 지금 현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CO2 저감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하나의 그 동참하는 그런 상태가 이런 기술로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지구를 살리고 또 우리나라를 또 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여기 추진 계획과 함께 이번에 어떤 기업이 되겠다라는 이런 포부나 이런 다짐, 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향후 저는 어차피 국민들이 다 동참하는 어떤 그런 상태의 기업으로 가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국민들의 참여 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향후 앞으로 빠르면 2, 3년 아니면 3, 4년 내에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지 않으면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경기가 후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저는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고 싶고요. 또 특히 저는 기술만 제가 직접 경영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 CEO를 영입하고 그 전문 CEO가 그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해가는 그런 상태로 저는 할 거고, 저는 새로운 또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부분들은 새로운 부분들, 과감한 상태, 또 국민을 위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렇게 소치재 대표님과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의 발전이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사람과 이슈 첫 손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